자, 3월 학력평가 선택 과목 미적분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땠느냐라는 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미적분의 시험 범위랑 3월 학평의 시험 범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과목, 확통이나 기하는요. 3월 학평의 일정한 문제들은 수능에도 그대로 나올 수가 있는데 미적분은요. 정말 극초반의 앞부분, 수열의 극한이 시험 범위잖아. 수열의 극한이 수능에서 작년에 나오긴 나왔지. 나오긴 나왔습니다. 몇 번 나온 줄 알아요? 23번 2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작년 9월 평가원 어땠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6월 평가원은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순수하게 수열의 극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수능 기준으로는 보통 단편적인 연산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제 혹시 모르는 뒤통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력평가랑 시험 범위가 너무 다르죠. 학력평가 어떻습니까? 수열의 극한 안에서 8문제를 다 내야 되는 거야. 심지어 27, 28, 29, 30을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약간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해설 강의는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찜찜하기 때문에 한번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보는 거는 추천. 그러나 문제에 너무 목매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덜 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수능스러운 문제는 29번 문제를 생각합니다. 아니야. 가장 수능스러운 문제는 앞에 나와 있는 2, 3점짜리 문제들이야. 근데 그 2, 3점짜리 문제들 말고 고난도 중에서는 28이나 30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번잡한 느낌이 들고요.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 수능에서 등비 수열의 극한 관련된 문제가 4점짜리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게요. 27번까지는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따로 풀지 않고요. 28번부터 4점짜리 문제만 빠르게 쭉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 좌표면의 점 a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A1은 원점이다. 그 다음에 n이 홀수이면 a의 n 플러스 1은 그러니까 an을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서 a2를 만드는데 그지? 이게 n이고 이게 n 플러스 1인 거잖아. n이 홀수이면 x축으로 a만큼 보냈는데 그 다음에 n이 짝수이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1만큼 보내면 a3가 된대. 다시 홀수이면 a만큼 보낸대. 짝수이면 a 플러스 1만큼 보낸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a1, a의 2n의 값이 2분의 루트 34였을 때 a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간단합니다. 예, a1부터 a2n. 여러분, a2n은 과연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죠. a1으로부터 a2n을 갈 거면 총 몇 번 움직여? 2n-1번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x축으로 몇 번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하죠. x축으로 n번 움직이고요. y축으로 몇 번 움직이겠습니까? y축으로는 n-1번 움직여야 합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A의 2n과 A1은 항의 차이가 2n 빼기 1번 차이가 나기 때문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X축으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 X좌표 뭡니까? 2n-1의 A이고요. X축으로 n번, n의 A이고요. Y축으로는 n-1번이니까 n-1의 a 플러스 1만큼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a1이 원점이니까 이거랑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따라서 정답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루트의 원점과 이것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러면 n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n-1의 제곱에 a 플러스 1의 제곱을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루트의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2분의 루트 34가 되는 거를 구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뭐 이렇게 4를 곱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따로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풀면은 정답은 2분의 3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고요. 자, 29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x에 2n제곱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x에 2n 플러스 1제곱 빼기 1로 표현된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하죠. 수열의 극한단원에서 4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게 28번이나 30번처럼 어떤 도형이나 실생활 관련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거의 한 10년 다 돼갑니다.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극한 관련된 문제가 더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4점짜리 문제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구했을 때 이 그래프가 뭐랑 만나는 y는 tx-2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그러니까 gt가 뭐냐면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인데 얘는 뭡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t인 직선이야. 그럼 이제 fx를 먼저 그려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구하는 거지. fx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요거를 범위를 쪼개서 구하는 거야. 첫 번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로 구하는 겁니다. 얘가 1보다 작으면 이 값이 0이 되고 0이 되는 거니까 뭐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색깔을 구분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은요. 분자분모를 x의 2n제곱 나누시면 이 값은 1 더하기 0분의 2x 빼기 0이 되는 거니 값은 2x가 됩니다. 그렇죠? 개념 강의가 아니니까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x가 1이면 1 더하기 1분의 2 빼기 1이니까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2분의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거 뭐야? 이건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이 되고 2분의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범위를 나눠서 구하는 거야.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는 말은 x가 마이너스 1부터 1하고 플러스 1 사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x가 1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작다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시면은 네, 해볼게요. 자, 이런 점이 1, 이런 점이 1인 거야. 자, 뭐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자, 그러면 할게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1일 때는 2분의 1을 지납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런 점을 지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y는 2x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프로 치면은 뭐 이런 그래프인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얘가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 바깥쪽 이 그래프인 거야. 여기도 바깥쪽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y는 tx-2랑 몇 군데에서 만나는지를 보는 거야. y는 tx-는 뭘 지납니까? 이런 점을 지나는 거죠. 0,-1을 지나고 이게 직선의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교점이 몇 개가 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불연속이 되는 거를 쓰는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t가 굉장히 작으면 뭐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점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다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자, 이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어가다가 교점이 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가 언제 불연속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이 점을 딱 지나는 순간 교점이 빵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점을 살펴보면은 표시해 줄게요. 자, 이 점을 지날 때는 이 점을 지나는 t가 됐을 때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교점 개수가. 그러다가 점점 또 교점 개수가 0개이다가 얘를 딱 지나는 순간 교점이 다시 또 1개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0개가 되다가 이때도 0개입니다. 그러다가 이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커지면 교점이 1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가 또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t가. 그러다가 또 계속 교점이 한 개이다가 얘가 되는 순간, 얘를 지나는 순간 교점이 여전히 한 개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은 여기서 하나 만나고 저쪽 아래에서 만나기 때문에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또 불연속인 거야. 그 다음에 더 커졌다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 교점이 또 생기니까 불연속. 그 다음 마지막에 교점이 지금 하나, 두 개잖아요. 그러다가 더 커지면 계속 교점이 한 개이다가 마지막으로 얘가 지나는 순간 교점이 0개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불연속인 순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만족하는 게 지금 알파 1부터 구하는 거야. 자, 선생님 지금 일부러 틀렸어요. 자, 보세요. 만족하는 게 A1, A2에서 AM을 만족하는 M값과 AM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연속에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M을 6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고 그때 AM을 구하는 겁니다. AM은 제일 마지막에 T값인 거죠. 이 T값인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T값은 마지막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요때의 기울기거든요. 이거는 구할 수 있죠. 이 점이 0,-2고요. 이 점이 1,2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4만큼이니까 이 값은 4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오케이. 근데 M이 6이 아닙니다. 뭐가 있느냐? 잘 보세요. 현재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입니다. 자, 이 점이 0,-2야. 1,0을 지나서 얘가 되는 순간 요 주황색하고 평행하면서 교점이 없어버립니다. 보입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크면은요. 얘는 기울기가 2고 얘는 기울기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쭉 올라가면 뒤에 어디선가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을 지나는 순간에 평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보다 좀 클 때랑 이 순간이랑 교점 계수가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도 불연속인 겁니다. M이 6이 아니라 M이 7이 나와서 2개 곱하면 28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런 주관식 문제는 요 파란색 파트를 빼먹어가지고 답을 24라고 쓴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쓴 사람들 질문 답변 게시판에 남기세요. 선생님이 칭찬해 줄게요. 왜냐면 그렇게 이제 막 뼈를 깎는 그 사무치는 그 통 안에 한이 있어야지 시험 볼 때 발전이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29번 문제고요. 넘어가서 마지막 30번 문제를 풀고 마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뭐랄까 2단원에서 어쩔 수 없잖아. 그지? 수열의 극한에서 30번 문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만들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30번 수준의 문제가 나온 적이 2번 있었어요. 2010학년도 수능 기출문제랑 2011학년도 수능 기출문제에서 2010학년도는 네모 타일에다가 타일을 붙이는 거, 2011학년도는 상자를 쌓아가지고 반씩 짝수 번째 항은 반씩 덜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문제를 제외하고, 근데 그 문제가 이제 현행 교육과정상 뭐 2011학년도는 개차수에서 없어지고 2010학년도는 인사이트 강의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런 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문제를 같이 읽진 않을게요. 그냥 그림 보면서 바로 하겠습니다. 30번. 원이 하나가 있고요. 원 잘 그린 것 같은데? 괜찮니? 자, 원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렇게 생긴 Y축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걸 그냥 Y는 n 더하기 1분의 루트 3x의 제곱이라고 하는 곡선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바로 그 그래프를 지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이 점이 지금 문제에서 원점 사이 거리가 PN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원점으로부터 이 곡선상에 있고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문제에서 2n 더하기 2가 되는 점을 잡았습니다. 약간 좀 진부하게 써놨네요.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H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접점을 문제에서 RN이라고 놨을 때, 자, 이렇게 놨을 때 지금 색칠한 부분에 도형이 생깁니다. 요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생긴 부분 넓이랑요. 요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생긴 부분 넓이가 있습니다. 이 넓이를 문제에서 FN이라고 놓고요. 요 넓이를 문제에서 GN이라고 놨을 때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fn 빼기 G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문제입니까? fn하고 GN을 n에 관한 식으로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 fn-GN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형을 보니까 얘는 되게 끔찍한 도형이지. 근데 뭐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렇죠? 근데 접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보조선을 그으면 여기가 수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당연히 수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좋겠냐면은 자, 이런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하지만 빼는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 중에서 2019학년도, 20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28번 문제였나요? 예,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두 도형의 넓이를 빼는 걸 구해라는 문제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야. 근데 얘도 구하기 힘들지만 이 색칠한 부분을 같이 구하면 이렇게 생긴 부분 넓이에서 이렇게 생긴 부분 넓이를 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부분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사면은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부채꼴 넓이를 빼시면 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점의 위치를 먼저 구하시면요. 이 거리가 2n 더하기 2니까 자, 요 점의 좌표를 쌤이 t, n 더하기 1의 루트 3의 t의 제곱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점하고 원점 사이 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루트의 t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n 더하기 1의 제곱에 3t의 4제곱이 되고요. 요게 문제에서 2n 더하기 2라고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뭐 풀기 굉장히 좀 지루해 보이지만 t의 제곱에 관한 또 보기차식 형태이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n 더하기 1의 제곱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냐면 n 더하기 1의 제곱에 t의 제곱 더하기 3t의 4제곱은 이거는 이제 2의 n 더하기 1이니까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4의 n 더하기 1의 제곱을 또 곱했으니까 4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식을 넘기시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잘 안 보이나요? 잠깐만. 자, 이걸 넘겨서 볼게요. 3t의 4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의 제곱의 t의 제곱 마이너스 4의 n 더하기 1의 4제곱은 0.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가 3이니까 1, 3. 여기는 1, 4. 그 다음에 여기가 n 더하기 1의 제곱에 n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만들어서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t의 제곱이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t의 값은 n 더하기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요. n 더하기 1, 이 t의 값이. 여기도 n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하나하나 없어지고 루트 3의 n 더하기 1.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자, 다 했어요. 적분을 통해서 구합니다. 이 넓이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인테그럴 0에서부터 얼마까지 n 더하기 1까지 그 다음에 이 식을 적분합니다. 이건 그냥 상수니까 n 더하기 1분의 루트 3으로 끄집어내고 x의 제곱 dx 괜찮죠? 네. 그럼 이 식은 3의 n 더하기 1분의 루트 3의 그 다음 여기가 x의 세제곱을 0에서부터 n 더하기 1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네. 그래서 구하니까 n 더하기 1의 세제곱이니까 하나가 없어지면서 이 식은 3의 루트 3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넓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선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 넓이를 2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2분의 1의 밑변은 n 더하기 1. 높이는 이거. 루트 3의 n 더하기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2배. 이게 이 사각형 넓이고요. 거기에 부채꼴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데 잘 보면 이 값이 1대 루트 3이죠. 1대 루트 3대 2니까 이 각이 얼마입니까? 3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분의 파, 여기가 6분의 파입니다. 그럼 이 각이 뭡니까? 2배니까. 이 각이 3분의 파인 것을 알 수 있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3의 n 더하기 1이고 중심각이 3분의 파인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r제곱 그 다음에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는 거야. 자, 계산하니까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는 건데 이것도 없어지네. 그럼 이 값은 3분의 3 루트 3 더하기 이거의 제곱. 이거에서 잠깐만요. 이게 숫자가 더 크지? 그렇죠. 빼기라는 이 값은 이게 더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얘는 3분의 루트 3의 n 더하기 1 제곱이고요. 여기는 루트 3이니까 3분의 3 루트 3하고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고요. 이거는 플러스가 되면서 더하기 2분의 파이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어서 fn 빼기 gn을 구했습니다. 나누기 n의 제곱을 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답이니까 2차, 2차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게 되면 정답은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2분의 파이 더하기 k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k인 거예요, k. 그럼 k를 제곱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k를 제곱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 값은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k의 제곱이니 60을 곱하게 되면은 정답은 80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사실 30번을 만들기 위한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접선, 활골, 부채꼴 이거를 차를 구하는 과정은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라든지 또는 수학 1의 삼각함수에도 나오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3월 학평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해설 강의에서 또 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